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나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뭐 무서운 집에 관련된 스페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비님도 정말 무서운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그곳에 살 때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나비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잘 네. 지냈어요. 자, 오늘 나비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은 네. 해주셨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집이 있었다. 살면서. 네. 네, 그 집에 네.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저에게도 평면도를 그려주셨고 이게 3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네. 주셨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비님이 어떤 네. 집에서 사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좀 부자병이 있으세요. 어떤 병이요? 일종의 부자병이라 그래서 왜 금따까리에 안 걸치면은 뭐 쇠도 고르고 명품 신발 안 신으면 뭐 발 뒤꿈치 물집 잡히고 그런 이상한 병이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서울의 한남동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 부자병이 도져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대요. 거기서 거기 좋은 데인데 다. 근데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혼자 막 집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엄마는 이제 압구정동을 막 눈독을 들이시는데 거기는 아파트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동으로 선택을 해서 집을 정했어요. 예. 근데 이 집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집은 건축가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직접 시공도 하고 뭐 그랬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그 동네에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집이에요. 네. 근데 그 집이 원래 있던 자리가 작은 빌라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마을 입구에 옛날에는 왜 아른드리 나무같이 이렇게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산나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느티나무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반대편에 대로가 뚫려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만 드나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나무 자체가 너무 자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로 그 집에 건축할 때 소재로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딸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3가족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수능시험을 이렇게 보러 어머니하고 딸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수능시험을 보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완파가 됐어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오는 길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작 내가 가족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그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근데 집이 비어있는데 그 형제 중에 아무도 그 집을 소유권 이전을 안 받으려고 막 서로 미루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구입하실 때 그 주변의 시세보다 뭐 싸다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싼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집이 다만 비어 있어서
어머니가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었고 그냥 건축가가 근사하게 지어서 집이 자체가 완전 저택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주소를 줄 테니까 네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라. 그래서 학교 끝나고 그 집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측면도만 봐도 엄청 큰 집이네요. 네, 측면으로 보면은 1층 전체가 차고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큰 단독주택이 많아서 차들이 2대, 3대씩 있어요. 저희도 엄마 차가 있고 아빠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1층 전체에 차고 안에 작업실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창문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리모컨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마당이 앞에 보이고 옆으로 꺾이면 이제 집 현관이 나오는데 근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이 주는 어떤 위압감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어떡해요? 이사를 했다니까 들어갔는데 현관을 열고 딱 이렇게 벨 누르고 엄마가 열어주시는데 현관을 열고 문을 딱 여는데요. 누군가가 밑에서 발목을 붙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이렇게 솟는 느낌 알아요? 예. 그러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뭐 빈혈 있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딱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뭘 붙잡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그 평면도를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눈에 띄지 않아요? 보면 일단은 되게 네. 크다 이런 느낌인데 네, 크긴 크죠. 근데 이상한 이상하다. 구석이 뭐냐면요. 네. 방문이 2개예요. 그러니까 방문?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문이 또 있어요. 제가 안방? 2대로 이렇게 해놨죠. 안방 얘기하시는 건가? 안방도 그렇고 네. 저희 오빠 방도 그렇고 여동생 방도 그렇고 그 위에 제가 그림을 안 그렸지만 그 집이 총 4층이거든요. 그 옥탑방이 옥탑방이라고 하죠. 옥탑방에 남동생 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고 빼고 1층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1층에서 계단이 왼쪽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계단은 2층까지만 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계단은 3층까지만 가요. 즉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을 가려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2개씩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돌비님한테 질문 하나만 여쭤볼 게 네. 있는데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턱 아니면 경계 뭐 이런 아. 뜻이에요. 문지방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우리나라의 문지방 같은 건데 이제 영어로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백룸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장소나 또 다른 장소가 아닌 제3의 공간.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의 경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걸 타면은 꼭대기층까지 갈 수도 있고 1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맞죠? 그런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친숙한 공간이긴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뭔가 두렵고 뭔가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빈 학교,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공간이긴 한데 경계 공간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이렇게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사를 해서 첫날 밥솥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틀, 3일 계속 가전제품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TV가 고장났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요. 계속? 예?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계속 고장나고 그러니까 엄마는 신났죠. 새로 사니까.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졸지에 살림 세로장만 하게 됐네. 엄마는 신났고. 예. 근데 이 집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홀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집에 계단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계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딱 들어가서 보면은 계단밖에 안 보여요, 그 집은. 근데 밤에 좀 자려고 다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뚝, 뚝, 또르르르, 뚝, 뚝, 또르르르 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가서 보면은 저희 오빠랑 내 동생 방이랑 제 방이랑 나란히 있거든요. 동시에 문을 연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계단으로 구르는 것 같은 소리인 거예요. 오. 그래서 다시 그냥 몰라 자자 그러고 문 닫고 조금 있다가 뚝뚝 뚜두두두두두 이러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드디어 나오셨어요. 근데 거실 한 구탱이에 골프공이 있는 거예요. 골프공이 이렇게 굴러서, 근데 그 골프공이 무겁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그 계단이 나무인데 쿵! 쿵! 우르르르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골프공은 하나인데 소리는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치워도 다음날 되면 또 떨어져 있고.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저는 이 집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패닉이 와서. 아이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저희 1층 차고 옆에 보면 작은 철문으로 된 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대문이 있고 차고가 있고 그 옆에 쪽문으로 작은 철문이 있어요. 그게 차고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철문인데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 문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집은 이상한 쓸데없는 거가 많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차고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방이 창고로 쓰려고 했던 방이었던가 봐요. 근데 뭐 보온 장치도 다 잘 돼 있고 사람이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배를 누르기 싫고 마침 그 철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열고 안 들키려고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빠가 켜놓고 그냥 올라가셨나? 그리고 딱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야? 그랬거든요. 네. 언니세요? 언니가 이사 온 언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여기 이사 온 사람이 넌 누구야? 그랬더니 저도 여기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 다음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차고 옆에 방 새놨어? 그랬죠. 무슨 소리야? 거기 그 콧구멍만한 방은 새놓으면 욕먹어. 무슨 소리야? 거기 내가 짐을 얼마나 넣어놨는데.
근데 그때 내가 봤을 때는 방에 가구 하나 없이 책상 하나만 딱 있고 걔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예. 근데 걔가 이제 나중에는 제 방에도 오는데 제 방이 2층이 제 방이 제일 커요. 제 방이 제일 큰데 큰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안쪽에 희한하게 바텐더처럼 아일랜드 바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조리대가 있고 막 이래요 방에. 오, 예. 화장실도 다 있네, 그거는- 방마다. 예, 그러니까 방마다 다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은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냉장고까지 갖다 놓고 밖에 안 나가도 되게끔 네. 1층까지 내려가서 물 먹고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며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차양막 같은 걸 설치를 해놨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좀 닫아놓고 싱크대 같은 거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자다가 문득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깨서 딱 봤는데 컴컴한 데서 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아일랜드장 뒤에. 예. 누구지?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이름이 돌비라고 한다면 너 돌비야? 돌비 왜 잠도 안 자고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언니 저 돌비 아니에요. 그래요. 너는 왜 왔어? 그랬어요. 너는 또 왜 왔니? 내 방에. 그랬더니 언니 나 이거 문제 모르겠어서 정말 못 풀겠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이렇게 풀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아침에 아일랜드 거기에 엎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 예. 알려주셨구나, 또. 예, 물어보니까 근데 컴컴한데 뭐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였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거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뒷손이 없다고 하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불도 안 끄고 문도 열어놓고 이러고 나오는 때가 먼저 집에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열어본 적도 없는 문인데 문이랑 문은 다 열려있고 불이랑 불은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아빠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형제들 다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들고서는 누구냐고 막 가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 뭐 이판사판이다. 아빠도 예민해져 있고 나도 예민해져 있고 근데 그 연가를 봤다고 제가 얘기를 부모님한테는 할 수가 없고 저희 할머니가 절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죠. 걔가 네. 그랬다. 혹은 뭔가가 그랬다. 그래서 그냥 손바닥을 계속 맞기만 하고 그랬는데 큰 사단이 하나 나요.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갖고 대각선 방향으로 싱크대가 보이잖아요. 엄마가 뭐 찌개거리 뭐 국자로 맛도 보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무슨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하면서 무슨 말 하려고 엄마 그러는데 그 싱크대 상부장 문이 살짝 열려요. 그래서 저거 뭐지? 말을 하다 말고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는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죠. 네. 근데 조금씩 더 열려요. 예.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얀 머리카락이 쓱 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옆으로 도는데 얼굴이 까매요. 머리는 하얀데. 네. 예.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까맣고 눈알은 하얗고 저만 하나 딱 찍혀 있고 근데
손이 쓱 하고 빠져나와요. 예. 손가락이 엄청나게 긴 손이 엄마한테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피해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노 그러는 거예요. 엄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엄마 거기서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손이 엄마 머리채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안 되겠다. 엄마 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확 끌어당겼어요. 진짜 손살같이 어디서 그런 순발력이 있는지 확 끌어당겼는데 그 순간 상부장이 앞으로 와장창 이게 문이 열리면서 상부장이 앞으로 확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유리 그릇이 우와. 사방팔방으로 다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부장에 맞아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겠지만은 이 유리 파편들이 밑으로 튀었다가 그 주방 바닥이 타일이었어요. 네. 탕 튀고 벽에 가서 팍 꽂히고 탕 튀고 천장 가서 팍 꽂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를 이렇게 감싸지고 엄마 보지 마, 엄마 보면 안 돼, 막 그랬거든요. 진짜 큰일 날 그래서 저는 뻔했다. 예, 저 죽을 뻔했어요. 아니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죠. 근데 그게 다 빠져나와서 엄마가 안 다쳤다는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 소리 좀 질러도 돼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쫙 깨져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창문도 왜 깨지냐고. 미쳤네 이거. 그 소리는 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를 막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눈을 가리고 저는 한 손으로 제 귀를 막고 그러더니 이제 분내 안 풀려서 계속 소리 지르다가 유리창까지 깨먹고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기가 세요. 네. 저희 아빠가 사주팔자가 보면은 사람 피를 봐야지 잘 되는 사람이래요. 사람의 피를 봐야 된다고요? 의사? 예, 오. 사람 목숨줄을 잡고 있고 피를 봐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 집에서 불편한 건 단지 그 똑똑똑 또르르르 소리 네. 문 열려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불편한 게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엄마 말을 완전히 무시했죠. 네. 근데 이제 아빠가 드디어 뭔가를 봤어요. 제가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밤새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막 술이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이제 다들 집에 가자는데 근데 너무 어두워서 집을 못 찾겠어. 밝으면 집에 갈 거야.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뭐 부어라 마셔라 밤새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침에 비틀비틀 집에 왔는데 집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이 덜컹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출근하려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너 아까 너 어디 뭐야? 갔다 왔어? 아침부터 아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꼭 엄마는 챙겨주시려고 하지만 아빠는 안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방금까지 집 안에서 식탁에서 밥 먹고 있던 애가 얼굴은 막 마스카라는 떡칠이 돼갖고 대문 앞에 등장했으니까 그런 나를 보고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걔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엄마가 그렇다니까 이 집 이상하다니까 했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야 나는 쟤가 더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가 새벽까지 놀다 들어와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친근한 모습, 가족의 모습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간질을 자꾸 시키고 이래요. 네. 근데 결국 이사를 가긴 하는데 그 전에 저희 막내 외삼촌이 부산에 사시다가 직장이 옮겨져서 서울에 오시게 됐는데 집을 구하려고 잠실적으로 이제 집을 구하셨는데 집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 며칠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 외삼촌이 이제 계시니까 엄마 아빠는 저희 두고 외삼촌 두고 데이트 나가신 거예요. 네. 밤늦게까지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머리 하얗고 얼굴 까만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소파 옆에 창문 큰 통창이에요. 예. 통창이 비쳐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고 보는데 없어요. 창문을 보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밤에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엄마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절에 정말 독실하게 다니시고 불공 드리고 그래서 윤보살님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외할머니가 모셔가지고 딱 거실에 앉아가지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저는 그런 거 생전 머리 털나고 처음 봐요. 외할머니가 머리 옛날 분처럼 머리 뒤를 쪼글지고 머리를 길게 기르셔서 쪼글지고 계신 분인데 잔머리가 다 서요. 그래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더니 안방과 계단 사이에 복도 있죠. 예. 그쪽으로 막 가요. 그러더니 그 복도에 엄마가 액자를 걸어 놓으셨는데 저거 다 치우라 그래요. 네. 그래서 치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벽지를 빡빡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박 뜯으시는데 거기에 부적이 엉기고 서글기고 막 같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온벽에. 그래서 그 벽지를 다 뜯어 보니까 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이 집에 뭔가 다른 공간이 제가 아까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제3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비밀의 문이네. 예, 그 집의 비밀이 그 계단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가 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딱 여는데 더 놀랐어요. 왜요? 침대, 탁자, 그리고 테이블, 소파, 카페트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그 방이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당산나무를 뱄잖아요. 네. 당산나무를 베고 그 터가 도깨비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마누라하고 딸내미 대학 입학한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거기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사람이 뭔가를 보니까 부적을 붙이고 문 닫고 그 밑에 숨어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없다 해가지고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아버지가 마침 그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원장으로 가셨어요. 오, 도깨비 턱이나 하구만. 예. 예, 그래서 진짜 뭐 너무 흔한 얘기겠지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딱 그때 지방으로 아빠는 먼저 가시고 엄마는 짐을 정리하고 나중에 따라가셨는데 제가 그때 유학을 갔었어요. 그때 저도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때 오빠는 군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이 제가 유학 갔다 와서까지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빠진 걸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무도 보러 안 왔대요. 진짜. 그 집은 주인이 따로 있대요. 예. 주인이 따로 있는데 뭐 이렇게
연가를 보는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예. 연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 조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그 겪고. 집에서 그 집 자체가 공포였어요. 네. 그 집 자체가. 그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는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아. 우리 옛날 선조들이 보면은 문지방 닿지 마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경계를 지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라인을 그어주는 건데 네. 화장실 문, 방문 다 2개로 해갖고 닫고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찝찝하니까 네.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야, 아니 저에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톡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이야기 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패닉이 온다. 그래서 하시기가 좀 겁이 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해주셨지만 표현을 다 하시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늦은 밤이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 네. 방송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연가들이 털려나가요. 왜? 방송을 한번 할 때마다 털려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걔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 방송을 저번에 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잘 있어, 잘 지내, 안녕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죄송해요. 희생 삼아서 털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도. 그리고 털려나가서.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겪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랬던 게 기억이 막 나요. 막. 네네. 이 집 얘기도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집은 진짜 특이하긴 하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산나무가 대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대문을 근데 없애버리면 아무나 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가 너무 크고 이렇게 번성하니까 밤 되면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치.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그랬던 야. 자리래요.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 공간. 떡하니 집이 공간이 공간들이 무섭다. 와, 그 집은 공간 자체가 무서운 집이었고 네. 그 연가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연가였어요. 그 머리 허연의 개가? 네, 머리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발끝까지 내려와요. 와, 길었구나 많이. 네, 되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자, 오늘 나비님께서 어떻게 네.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꿈의 집일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살 때가 정말 무서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저 네. 그런 집은 진짜 세상에 처음 봐요. 저희 집 할 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나비님께서 그 집에 살던 때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차분하게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상상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나비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영화 기생충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 집의 의문의 공간을 그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그런 집이 되기도 했고요. 당산나무는 그 마을이라는 곳에는 항상 입구, 뭔가 대문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대문을 없앴으니까 그런 화를 입었었던 걸까? 그 집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